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60일 결초보은의 맹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은의 맹세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13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0일 결초보은의 맹세. 정말이지 나는 기어코 이 문둥병을 고쳐서 알에게 하나의 인간이 인간에게 보답함을 결초보은이라도 하여야지 하는 맹세가 내 전신을 강직히 붙게 하며 어느새 나는 알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간에 히도노가린 주사약을 맞고 나서 약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세파란정의 정제는 먹고 주사약은 내 손으로 정맥주사를 놓아왔던 것이다. 어떤 세균학 책에서 결핵균과 나균이 흡사한 간균인 것을 보았다. 세파란정의 발명자 하세카와 박사의 세파란정에 대한 문헌에 의하면 하세카와 박사는 애당초 나병을 연구하려고 결심하였다가 나균의 전염성이 너무나 희박하여 세균 배양이 불가능하여 나병을 연구하는 속빠른 길은 결핵화학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이 나병 연구의 성공의 길이라 단정하였다고 한다. 결국 결핵을 고칠 수 있으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나는 여기에 용기를 얻어 나병을 완치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새로운 희망에 살면서 세파란정을 계속하였다. 세파란정은 퍽 쓰기 어려운 약이었다. 적어도 주사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혈침 검사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사량을 증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치료에는 이러한 검사는 불가능한 노릇이어서 나는 몸에 부작용이 없는 정도로 주사량을 2cc로 정했다. 세파란정의 내복은 하루에 정제를 한 타블렛씩만 먹었다. 세파란정은 일본 나요양수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전염병연구소의 발표였으나 나의 치료는 아직 경과가 오래지 않아서 그 효과는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이 약을 쓰는 데에는 이 약에 대한 특별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쓸 수 없는 약이라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망설이던 판에 아이가 대풍자유를 가지고 왔으니 세파란정의 치료는 당분간 보류하고 대풍자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알이 진정을 나에게 바치는 그 사랑은 서러울 만치 안타까운 것이며 그 알의 매력은 나의 눈물을 뿌리게만 한다. 여인은 영원한 매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가 지니고 있는 매력,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란 각연이나 그러나 그것은 나와 알에게 불가견의 세계를 끝없이 펼쳐주며 깊고 깊은 인생의 신비성과 폭과 깊이를 인식시켜 주는 것 같고 인생 인간의 사랑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 나는 알의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알에게서 생명과 영혼의 성장을 받아가면서 삶의 부활을 얻고 있는 것을 느끼며 행복이란 감정을 사무쳐 눈물로 나를 적신다. 행복감에 잠기면서 알을 다시금 새롭게 쳐다본다.
지난날 알과의 사랑의 영로를 짓씹으며 지금의 알의 환경을 살피니 한없이 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치솟는다. 내가 죽어서 돌이 되고 흙이 되더라도 알의 행복을 빌어서 속죄하여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찌르르 경련하면서 알 앞에 나의 몸은 굽어져 버리며 뜨거운 눈물이 앞을 어리둥절게 한다라고 챕터 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기어코 이 문둥병을 고쳐서 알에게 하나의 인간이 인간에게 보답함을 결초 보온이라도 하여야지 하는 맹세가 내 전신을 강직히 굳게 하며 어느새 나는 알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간에 희도로 가린 주사약을 맞고 나서 약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세파란정의 정제는 먹고 주사약은 내 손으로 정맥주사를 놓아왔던 것이다 라고 챕터 61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알에 대한 깊은 감정을 꼭 보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네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서로 정혼자에 가까운 마음을 가진 사이지만 약혼을 하거나 결혼하는 사이도 아닌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자가 메마른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둥병에서 해방시켜보려는 알의 갸륵한 정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하운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서 완치되어 보온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강했겠지요. 여기서 기어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결초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직히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꿋꿋하고 곧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분말 또는 결정성의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하여 만든 고형의 약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주사라고 하는 것은 정맥 속에 주사 바늘을 찔러 약액을 직접 정맥 내로 주입하는 주사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균학 책에서 결핵균과 나균이 흡사한 간균인 것을 보았다. 세파란정의 발명자 하세카와 박사의 세파란정에 대한 문헌에 의하면 하세카와 박사는 애당초 나병을 연구하려고 결심하였다가 나균의 전염성이 너무나 희박하여 세균 배양이 불가능하여 나병을 연구하는 속바른 길은 결핵 화학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이 나병 연구의 성공의 길이라 단정하였다고 한다. 결국 결핵을 고칠 수 있으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파란정을 개발한 일본의 하세카와 박사가 발간한 세균학 책에 의하면 결핵균과 나균이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세카와 박사는 결핵에 필요한 화학치료제를 발견하게 되면 나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던가 봅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하운의 지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병으로 인한 관심이기도 하겠지만 전문적인 자료를 접하고 논하는 것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기서 세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뜻한다 하겠고요. 결핵균이라고 하는 것은 1881년 코호가 발견한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균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의 병균균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흡사한 했는데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간균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모양의 세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세가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결핵의학자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연구를 할 때 참고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라고 하는 것은 당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희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균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배양하는 일, 세균은 고체 배지와 액체 배지에서 배양하며 특정 세균만 성장하도록 하는 감별 배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화학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화학 재료를 바탕으로 제조한 치료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면서 반듯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연구 끝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용기를 얻어 나병을 완치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새로운 희망에 살면서 세파란정을 계속하였다. 세파란정은 퍽 쓰기 어려운 약이었다. 적어도 주사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혈침 검사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사량을 증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치료에는 이러한 검사는 불가능한 노릇이어서 나는 몸에 부작용이 없는 정도로 주사량을 2cc로 정했다. 세파란정의 내복은 하루에 정제를 한 타브렛씩만 먹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하세가와의 저서에서 용기를 얻어 머지않아 자신이 앓고 있는 나병도 정복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가 봅니다. 하우는 축산에 대한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절반쯤은 의사라 볼 수도 있겠죠. 비록 동물에 관한 지식이겠지만 말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현실에 맞는 세파란정을 치료제로 이어갔는데 세파란정의 단점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혈침 검사를 받아 주입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되어 전문가적인 감으로 조금 약하게 2cc씩 투약하기로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내복약은 하루에 1타블렛을 복용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반의사 아닌가요? 지금 같으면 돌팔이 의사로 잡혀갈 일이겠지만요. 여기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병을 완전히 고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주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핏줄이나 살 속에 주입하는 약물의 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침검사라고 하는 것은 혈액검사의 중국식 표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듦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자가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작용을 뜻한다 하겠고요. cc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단위로 10cc는 10ml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분말 또는 결정성의 의약품을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하여 만든 고형의 약제를 뜻한다 하겠고요. 타브렛이라고 하는 것은 태블렛은 영어로 판을 뜻하는 낱말로 알약 중 정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파란정은 일본 나유양소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전염병 연구소의 발표였으나 나의 치료는 아직 경과가 오래지 않아서 그 효과는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이 약을 쓰는 데에는 이 약에 대한 특별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쓸 수 없는 약이라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세가와 박사가 개발한 세파란정은 그러니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신약으로서 완벽하게 검증된 약이 아니기에 무턱대고 쓰기에는 불안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본 전염병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나유양소에서 써보니 좋은 효과가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시험 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임상기간인 것이죠. 여기서 나요양소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운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보람있는 일이나 결과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전염병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과나 어떤 사실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경과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물이 시간이 흘러 지나감에 따라 변화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학문이나 기예, 실무 등을 배우고 익히도록 지도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무턱대고라고 했는데 잘 생각하거나 따져보지 않고 마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던 판에 아이가 대풍자유를 가지고 왔으니 세파란정의 치료는 당분간 보류하고 대풍자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아니 진정을 나에게 바치는 그 사랑은 서러울 만치 안타까운 것이며 그 아래 매력은 나의 눈물을 뿌리게만 한다. 여인은 영원한 매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가 지니고 있는 매력,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란 가견이나 그러나 그것은 나와 아래에게 불가견의 세계를 끊임없이 펼쳐주며 깊고 깊은 인생의 신비성과 폭과 깊이를 인식시켜주는 것 같고 인간의 사랑을 한없이 기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참으로 어렵죠. 마치 철학자가 철학적인 접근으로 내뱉는 말처럼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빙빙 돌려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알이 어렵사리 구해온 태풍자유가 있기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세파란정은 잠시 멈춰두고 태풍자유로 치료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쟁 말기에 말라비틀어진 자원 고갈 시대에 비록 유효기간이 넘어도 한참 넘은 태풍자유이지만 검증된 태풍자유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던 했는데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정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에 라는 뜻이 되겠고 보류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안건 따위의 처리를 나중으로 미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앉혀 조용한 상태로 만듦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고요. 가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가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불가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인식이나 이해를 뛰어넘는 신기하고 묘한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래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아래에서 생명과 영혼의 성장을 받아가면서 삶의 부활을 얻고 있는 것을 느끼며 행복이란 감정을 사무쳐 눈물로 나를 적신다. 행복감에 잠기면서 알을 다시금 새롭게 쳐다본다. 지난날 알과의 사랑의 역로를 짓씹으며 지금의 알의 환경을 살피니 한없이 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치솟는다. 내가 죽어서 돌이 되고 흙이 되더라도 알의 행복을 빌어서 속죄하여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찌르르 경련하면서 알 앞에 나의 몸은 굽어져 버리며 뜨거운 눈물이 앞을 어리둥절케 한다라고 챕터 6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하온의 알에 대한 진솔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눈꽃만큼의 관심도 사라졌고 앞으로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완치된다 하더라도 장애자로 살아가야 할 판인데
아리따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희생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한없이 믿게만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하운이 속지 않은 마음을 피력했겠습니까? 하운뿐만 아니라 어떠한 벽창호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서전에 보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하운의 마음도 비단결 같고 참 여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을 뜻한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을 뜻한다 하겠고요. 영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 그리고 짓씹으며 라는 것은 마구몹시 잘게 씹으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죄나 과오를 씻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케 했는데 뜻밖의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얼떨떨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3 붉은 마수에 짓밟힌 가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